줌터가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작품이 바로 이 테르메 발스입니다. 아, 수영장 아닙니다. 온천장입니다. 테르메 발스도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발스 온천입니다. 테르메 발스는 7132 호텔의 부속시설입니다. 그래서 2018년 답사를 갔을 때는 큰맘 먹고 이 비싼 호텔에 하루 머물기로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줌터가 디자인한 객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줌터가 디자인한 객실에는 머물지 못했네요. 그건 이따가 이야기로 하기로 하고요. 또 예상치 못했던 것은 여기 내부는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자버렸네요. 그럼에도 잊을 수 없는 테르메 발스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테르메 발스의 발스는 바로 스위스 남쪽에 있는 역시 산골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앞서 본 성 베네딕트 예배당 숭빛보다는 높은 산골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상에서 차로 급경사 2번 정도는 올라가야 할 정도의 높이입니다. 원래 여기서 테르메 발스가 보여야 하는데 건물들과 나무들 때문에 보이지 않네요. 하여튼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 호텔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 걸어 올라가 호텔을 가니 발레 주차를 해주더라고요. 짐도 날라주고요. 비싼 호텔이라니까요. 그런데 위성사진으로는 테르메 발스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땅처럼 보이는 게 테르메 발스이거든요. 사실 테르메 발스의 정면 사진은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여기 건물 앞에는 여유 있는 평대지가 없거든요. 호텔을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갔는데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외부에서는 테르메 발스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테르메 발스를 소개하는 사진들 중 가장 많이 나온 사진이 이것일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작품으로 프리츠커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물론 못난 건물은 아니지만 건축계의 노벨상을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사진은 아침에 나와서 외부를 그래도 좀 더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땅 경사가 위태위태합니다. 찍기 힘들었어요. 테르메 발스의 진가는 저 안으로 들어가야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외부 온천탕 말고 내부요. 하지만 여기 외부 온천장도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봐서는 정말 모르실 것입니다. 아, 여기 테라스도 올라가 봐야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아마 여기서도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저기 외부 온천탕에서 건너편에 있는 산등성이를 열린 공간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가보고 싶긴 한데 여기 호텔비가 더 올랐더라고요. 바로 저 산등이요. 다만 저 열린 공간으로 저 산등이만 보이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산은 하늘과 같이 봐야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지붕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잔디 지붕은 이렇게 그리드로 나눈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기 전까지는 저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건 명확하잖아요. 내부 온천탕 천장 위에 있는 천창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요. 이 잔디를 나눈 이 선들의 정체를 내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테르메 발스의 외벽은 현지에서 채석된 규암 석판을 6만 개나 쌓아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줌터 건축의 특징이 성 베네딕트 예배당 숭빛과 함께 지역주의 건축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또 가보고 싶네요. 여기는 숭빛보다는 마을도 크고 여러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을의 이탈리아 레스토랑도 훌륭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봐야겠네요. 테르메 발스 내부는 절대 사진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몇몇 분이 스마트폰 사진을 남긴 것을 보긴 했는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구글링해서 내부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그럼 내부 보겠습니다.
713이 호텔을 숙박하지 않아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입구는 이쪽이고요. 이 통로를 타고 이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탈의실은 바깥쪽에 있고요. 호텔에서는 베스가운만 입고 곧바로 오셔도 됩니다. 이쪽에는 샤워 시설이 있고요. 그 통로를 걸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시면 이제 본격적인 테르메 발사 내부 온천장이 나옵니다. 바로 저쪽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 천장에서 빛이 쏟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저건 조명이 아닙니다. 그건 밤에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아까 전 보여드렸던 잔디 지붕의 틈들 사이로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경이롭죠? 여기는 온천탕 아래로 내려가는 거대한 계단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진보다 내부는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개별 샤워실입니다. 개별 샤워실입니다. 사실 저는 객실에서 샤워를 하고 왔기에 이 개별 욕실을 사용해 보지는 못했네요. 제가 처음 이 공간을 들어갔을 때 서리 때문에 안경을 벗고 있었고 이것보다 더 어두웠기에 솔직히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좀 사진 필터를 심하게 쓴 게 아닌가 싶네요. 실내 온천장으로 내려가는 주 수직 이동 동선은 널찍한 계단입니다. 그냥 램프로 해도 되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계단으로 만든 이유는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것 때문일까요? 이제 실내 온천장 주유욕탕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공간의 빛은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도가 훨씬 더 낮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내부 온천장 주유욕탕은 외부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그리고 천창, 사실 이 공간에서 이 천창은 생각보다 잘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주유욕탕에서 몸을 물에 누이고 인지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천장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다는 이야기겠죠. 또한 주유욕탕을 비치고 있는 조명도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진들은 실제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욕탕은 사방으로 열려져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온천장 오신 분들은 이 내부 주욕탕보다는 외부 주욕탕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욕장으로 들어가는 난간이 있는데 원래 온천장은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오니 그분들을 위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과 벽 틈을 채우고 있는 이 천창들, 사실 이 천창은 이번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 존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가는 날에 날씨가 안 좋아서 햇빛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사진은 너무 푸샵질을 많이 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물론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있었기에 실제로 제대로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부 온천장에서 다른 공간들을 먼저 볼까요? 먼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선베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자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서구는 수영장이나 온천장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가구입니다. 이제 내부 온천장의 외부 창 앞 공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부 온천장 앞 공간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에도 선베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 사진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사진은 벽감 색깔이 가장 제가 본 내부 온천장의 색깔과 가까운 것 같네요. 사실 여기 선베드에는 좀 누워보고 싶었는데 이 자리는 항상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결국 근처도 못 가보았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올라가면 아마 이런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딱 보아도 그냥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공간이네요. 여기서 마사지라도 받는 것일까요? 자, 이제 외부 온천장으로 나가 볼까요? 외부 온천장은 여기 실내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외부 테라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저기가 내부 온천장에서 외부 온천장으로 나가는 풀내 출입구입니다. 저는 저쪽으로 해서 외부 온천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밤에도 다시 한번 가도 되었는데 그러지는 못했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름에도 생각보다 서늘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추워서 가져보지 못했네요. 저쪽은 내부 온천장에서 외부 온천장으로 나오는 출구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썰렁하게 보이죠? 사실 여기 온천장 온도도 생각보다는 뜨겁지 않습니다. 좀 많이 미지근하다고 할까요? 뜨거웠으면 밤에 가서 이 풍경을 보았을 수 있었을 텐데요. 남쪽에는 주욕탕보다 높은 위치에 저렇게 테라스가 조성되어서 선베드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가보니 여름에도 저기 선베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외부 온천장도 내부 온천장과 마찬가지로 동쪽에 열린 창이 있습니다. 창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가? 여기도 사람이 없었는데 여름이어도 낮에도 여기 쌀쌀한 편이라서 야외 선베드에 눕기에는 춥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이 선베드에 눕지 않아도 외부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저기 열린 공간을 통해서 반대쪽의 산을 바라보는 기분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테레메 발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네요. 테레메 발스랑 붙어있는 7132 호텔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호텔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7132 호텔보다 더 특이한 건물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빌라 발스입니다. 왜 특이한지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요?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는 마른 바스텐브룩과 크리스탄 뮬러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위에는 이들을 대표하는 작품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고 땅속에 집을 짓는다는 아이디어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이 앞에 펜스가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길. 그래서 이렇게 또 사진을 구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안에 들어오면 이런 풍경이 보인답니다. 부럽다. 하지만 이런 멋진 풍경 때문에 이 빌라 바스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만일 이 주택을 넓은 개인 사유지에다가 지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래도 저 펜스는 필요했겠죠? 내부 사진도 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계단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기 지상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일까요? 그런데 마감이 되어 있지 않네요. 이 공간은 여기 내부 침실이 확실합니다만 여기도 마감이 독특한 게 여기 공간을 구성한 재료들이 마분지로 보입니다. 정말 재밌네요. 여기는 다이닝룸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벽체와 천장은 마감을 하지 않았네요. 친환경이 컨셉이라서 그런 건가? 그래도 거실은 골판지 마감을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여기 놓여있는 가구라든지 조명은 가격이 범상치 않은 것들이네요. 여기 렌트비는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침실들은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2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의 느낌은 동굴에 콘크리트 마감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는 또 다른 침실인데 여기는 여러 명이 머물 수 있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2층 침대는 아이들의 경우 혼자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 보이던데요. 침실이 하나 더 있네요. 이 빌라가 사람이 거주하는 집 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 펜션처럼 운영한 것 같은데 정말 여기서 하룻밤 정도 머물고 싶기는 하네요. 이상이 빌라 발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테레메 발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이 7132 호텔에서 머무는 것밖에 없지요. 실제로 테메레 발스와 7132 호텔은 내부로 이어져 있습니다. 호텔은 두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머문 호텔의 동은 이쪽입니다. 7132 호텔의 남측 정면입니다. 이 호텔의 명칭인 7132는 이 호텔의 우편 번호라네요. 이 호텔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2016년 전후로 리노베이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보통의 리조트 호텔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호텔 입구를 보면 보통의 호텔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7132 호텔은 리노베이션이 되면서 세계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호텔의 입구는 모포시스의 톰 메이언이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역시 미국의 해체주의 건축을 이끌었던 건축가의 디자인 철학이 집약되어 있는 것 같죠? 여기까지 차를 가져오면 여기서 발레 파킹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입구를 못 찾아서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지요. 여기에 자동차를 가져다 놓으면 마치 자동차 선전 브로셔에서나 나올 듯한 사진각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입구에 비해서 여기 리셉션 공간은 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찍은 사진이 입구 밖에서 내부를 찍은 것밖에는 없네요. 하지만 이 리셉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 천장 조명은 단순히 이 리셉션 공간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만들지요. 정말 조명은 중요합니다. 리셉션 공간에서 레스토랑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 미슐랭 원스타일 레스토랑이라고 하던데요. 워낙 비싸서 근처도 못 가보았고 근처에 있는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조식을 예약했기에 아침에는 이 공간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비나 리셉션 공간보다는 인상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조식만으로 미슐랭 원스타의 느낌을 확인할 수 없었네요.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답사를 다니려면 아침을 항상 튼튼히 먹어야지요. 여기는 이렇게 야외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벽난로를 만들어 놓았네요. 눈만이 올 때 여기서 식사를 하면 멋지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멍청한 것은 이 콘텐츠를 만들기 전까지 제가 머문 객실이 저 호텔동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바보였죠. 그 동으로 가려면 리셉션 옆의 이쪽으로 통해서 가야 하는데 여기를 리셉션 대기 공간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호텔 객실로 가는 로비 통로라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호텔 객실은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제가 머문 7131 호텔동은 세계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스타일대로 디자인한 객실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 동으로 가려면 이렇게 브릿지를 건너가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객실은 당연히 테르메 발스를 디자인한 피터 줌터의 객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객실의 색깔은 이 색깔은 아니었습니다. 호텔 홈페이지에 이 객실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침침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붉은색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정말 이 공간에 들어오니 무슨 정육점 냉장고 안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호텔의 가격에 비해서 너무 공간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가구나 조명은 싼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욕실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붉은색만 빼면 무슨 홍콩의 닭장 아파트 욕실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 조명은 비싼 조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객실로 바꾸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절하게 다른 건축가가 디자인 객실들을 보여주고 그중 하나 선택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의 쿠마겐코 그리고 톰 메이어의 객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최종 선택은 바로 안도다도가 디자인한 객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안도다도 작품이랑 항상 인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머물고부터 그 징크스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도의 객실은 줌토의 객실보다는 좀 더 좁은 느낌이었습니다. 저쪽은 그냥 벽처럼 보이지만 빌트인 옥장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것은 저 욕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내부가 보이지만 스위치를 키면 이렇게 불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톰 메이어의 객실 욕실도 이와 비슷한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도 가운데에 투명 샤워 부스가 있거든요. 여기 처음 들어갔을 때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배인에게 에어컨이 없냐고 물었다가 망신당했습니다. 여기 에어컨은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진짜 필요 없더라고요. 사실 투명과 불투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리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다만 비쌀 뿐이죠. 그런데 여기 옥실은 굉장히 좁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뻘건 줌터의 객실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객실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발코니였습니다. 그냥 발코니가 아니라 한국의 텀마루처럼 그냥 발코니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반대편 알프스 산의 절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알프스 산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서 있기도 힘든 이 언덕 등선이 그냥 등선이 아니라 소를 키우는 목초지이고, 저 집들은 소들을 위한 외양간 같은 건물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저렇게 가파른 동선에 길들이 나 있고 그 길들을 차들이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는 동물인가 봅니다. 이상이 테르메 발스와 7일3일 호텔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찾아갔을 때는 새로 리노베이션 한 지 2년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 손님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여기 머물 때보다 호텔비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녀온 것이 왠지 꿀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체라의 아페이였습니다.